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뷰티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주에서는 강세가 관찰됩니다. 10년 만에 K뷰티 모멘텀이 다가온 만큼 이전 강세장과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오늘 1년 5개월 만에 솔로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RM의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퍼슨이 발매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 등 외신들은 SEC가 이날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은 카카오가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시장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주도한 것 좀 삼성전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간을 어제로 좀 되돌려 보면 미국 증시도 사실 엔비디아 혼자 즐겼던 축제가 아니었나 네. 싶어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삼성전자가 또 HBM 퀄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반도체 IT의 어떤 수급은 혹은 이제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어찌되었던 데이터 센터는 성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 제품을 쓸 거냐 삼성전자 쓸 거냐 우린 잘 모르겠으니 결국엔 근본적으로 필요한 전력기기 쪽을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힘이 좀 많았었던 오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력기기주들이 다시 한번 좋은 지금 시세를 내고 있고,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의 다수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기조는 당분간 저는 계속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반도체 IT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오늘 장 마감하고의 수급보다도 네.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딥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급 여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도 더 많고요. 지수 역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관망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걸까요? 관망보다는 네. 자포자기 아닐까요? 이래도 저래도 흘러내리네 그냥 국장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오늘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봤어요. 국장 말고 미기장 하자, 뭐 인도 증시 하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근 인도 증시가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참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HF에 일단은 라이트를 맞고 오늘 삼성전자로 또 레프트를 맞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H1B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꾸정물이 발생해서 조금 맑아지려고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꾸정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꾸준히 맑아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놈만 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면서 기분만 나쁘고 짜증만 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꼭 날씨 같아요. 오늘 밖에 보면 꾸물꾸물하거든요. 딱 날씨랑 오늘 증시랑 뭐 똑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예를 한번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잡았나요?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었던 선단 공정을 따라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엔비디아는 생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리는 업체예요. 그림을 그리고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그 도면을 가지고 하이닉스의 부품을 사와서 TSMC가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어떻게 부품을 만들어서 주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업 비밀이에요. 알 수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TSMC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경쟁업체잖아요. 그러면 TSMC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테스트를 상당히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율 문제, 발열 문제, 그러면서 호환성 검증까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젠슨 황이 웨이퍼에 사인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 납품하니 안 하니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이제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HBM은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 봐요. 선단 공정보다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HN3라든지 2를 일단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예상치 못하게 HBM이 시장에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CXL이 됐던 온디바이스가 됐던 그쪽으로 차라리 힘을 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대량의 자금을 쏟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량의 자금을 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는 맥락이 들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TSMC 타도를 외치고 있지만은 TSMC 잡지 못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어쨌든 얘가 좀 해버렸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HLB 삼성전자가 차례대로 증시에 좀 꾸정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꾸정물을 만들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가 있고 갈만한 것들로만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진짜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짜증나는 건 종목별 등락현황을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 수가 1087 종목이거든요. 네. 차라리 1200 종목, 1300 종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 육박하게 되면 더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애매하게 1000종목 정도 하락 종목을 만들게 되면서 더 빠질 어떤 구멍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시계 한번 충격받고 하락 종목 수 1300 종목 만들면서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그런 심리가 나와야 좀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혀 지금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면은 차라리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을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정을 찾는데 더 빨리 시간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 큰 충격이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쪽 오늘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소식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반도체 호조세가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삼성전자가 무너졌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떨어진다거나 기술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적인 조정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발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발열 부분에서 HBM의 어떤 퀄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지 못했고 큰 차이점은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UF라는 공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NCF라고 하는 공정을 채택을 하는데 NCF는 이 반도체를 쌓아 올릴 때 필름을 부착을 하는 거고 MUF는 약간의 그 액체 성분을 이제 쏘면서 이제 쌓아 올라오는 기술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MUF 기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UF에 대한 기술 특허를 SK하이닉스가 50, 일본 기업이 50으로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MUF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또 NCF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마이크론도 NCF 공정을 통해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삐끗한 상황이고 일단 또 두 번째 이제는 만약 올해 하반기에 실제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수율에 대한 부담을 좀 안게 됐어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아무리 수율을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70% 넘기기 힘들다라는 게 팩트이고 과연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는 통과할지언정 과연 수율을 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돼서 그동안의 HBM, 삼성전자 관련 밸류 체인들의 힘은 다소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HBM보다 조금 더 강조한 제품이 하나 있죠. LPDDR5. 그러면 HBM 관련주에 뭐 한미반도체가 있었다면 LPDDR5에 그런 종목은 없을까? 그것을 저는 오히려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리는 쪽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내리는 종목을 자꾸 이거 언제 올라가, 이거 꼭 올라와야 돼 이렇게 보시기보다 그러면 HBM 다음 LPDDR5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딜까 이 부분을 저는 먼저 캐치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에이펙트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LPDDR5 국책과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시세가 지금 안 죽어 있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쪽을 조금은 더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변동성은 그럼 언제까지 나올 거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에 두 가지가 중요했죠. 첫 번째로는 숫자고 두 번째 액분인데 액분 일정이 6월 6일까지 보유한 자에 한해서 6월 7일 날 열주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6월 초까지는 변동성에 또 노출이 된 상황이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너무 이제 급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네. 5월 말과 6월 초까지 흐름을 보시면서 천천히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조금 더 이 반도체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자동차 네. 섹터에서 골라오셨는데 사실 현대차가 이 거래일 전에 50년 만에 최고가였죠. 네.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야 갔냐, 더 가야 되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더 가야죠. 더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나오는 퍼포먼스만으로도 30만 원 이상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소외가 많이 돼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본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미국식 주주 환원책 수혜주라 보게 되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좋아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책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과거에 테슬라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액면 분할을 하거든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은 아시겠지만 차이점은 하나예요. 잉여금이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주식수 늘어나겠지만 잉여금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할을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네.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늘어난 주식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그 늘어난 주식을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주주 한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환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상당히 인색하기 때문에 무증을 하던 뭐 무증을 왜 자꾸 이게 호재라고 띄운지 이해는 안 되는데 물론 무증하기 이전에 무증 때문에 올라가는 거 뭐 그것만 얘기한다면 뭐 얘기가 달릴 수 있는데 무증을 왜 그렇게 이렇게 호재로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잘 보세요. 전문가들 보면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한다고 다 호재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에코프로 지금 주가 보면은 그분들 욕먹어야 돼요. 제가 전문가분들 디스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분들 욕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액면 분화가 미국 액면 분화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얘가 좀 세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은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미국식 주주 환원책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가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조 5천억대 정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1분기는 환율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3조 5천억의 정체가 돼 있는데 2분기, 3분기 가서도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할까?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또 26만 원, 25만 원이 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보게 되니까 또 3개월 대비 상회적으로 했더라고요. 4조 원이 넘게. 그러면은 3조 5천억 작년부터 올해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3조 5천억의 정체가 예상됐었는데 4조 원으로 점프가 된다라는 것은 실적 개선이 또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적 개선. 그리고 이런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주주 환책을 늘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땡큐인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지분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주주 환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번 사게 되면 그 효과가 또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잔치인 겁니다. 주주 환책을 하게 되면은 네. 잔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오늘 또 1.8%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만 아니었다면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28만 원 돌파가 됐어야 될 자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천천히 최대한 느긋하게 일단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잡았거든요. 네. 근데 왜 30만 원을 잡았냐면은 이게 조금 이제 금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의 고점이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나가면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만 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5만 6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최근에 50년 만에 신고가를 보여줬던 현대차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할 섹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에너지와 관련된 쪽 중에서는 또 원자력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원자력을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일단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건설한다 그래도 뭐 최소 3년, 길게 보면 뭐 7년, 10년까지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네. 가장 빠를 것 같죠. 일정적으로는 6월 말, 7월 초에 이 부분이 이제 결판이 납니다. 처음에 3파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자진 하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제 프랑스의 2파전 양상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더 월등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원전의 수주가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방한을 했죠. 와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시장에서는 원전이라든지 어떤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러한 뉴스를 지금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국의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영국의 원전은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너무 이제 높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체코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9년 해외 수주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약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되면 금액도 30조로 굉장히 큰 수주라서 저는 원전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중에서도 우진 엔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네. 알고 있고 원전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해체로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 혹은 정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제법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체코에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1차 개측기도 2차 개측기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가 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진엔텍의 이 매출 구조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시장 자체가 거의 독과점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정비업체 쪽에서는 우진엔텍의 이 독점적인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고가권이었던 3만 8천 원대는 충분히 저는 넘어설 수 있는 뭐 1차적으로는 4만 원, 2차적으로는 4만 2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를 조금은 높게 잡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전력주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잠시 주춤하잖아요. 이 주춤한 것을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춤한 포인트를 잡아서 우진엔텍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두 분이 함께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AI발 이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SOFC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두 분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짚어주신 이후에 상한가 흐름이 나타났기도 했고요. 이제 이사님께서 역시도 이제 함께 좀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지금 지점에서 더 갈지 아닐지 사실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두 분께서 먼저 준비되시는 분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더 간다, 못 간다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더 간다에 저는 베팅을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노이즈가 없고 반도체 IT의 기술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도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최근에 이제 먼저 움직였던 전력 관련주들이 잠시 쉬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본인의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그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은 또 돌고 돌아서 계속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전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태양광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가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재고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공급을 할 거냐? 크게 보면 천연가스와 지금 SOFC가 가장 지금 합리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SOFC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SOFC를 돌릴 때 처음에 들어가는 발전 단가가 지금 너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AI 생태계 확장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비싼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저는 어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리면서 좀 18,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만약에 이 구간까지 뭐 쉬어가는 과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좀 네.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은 걸리겠으나 일단 제시해 주신 목표가 돌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앞으로 더 간다에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어떤 의견이신가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날짜를 보게 되면 아마 5월 7일, 5월 8일 날 5월 8일에 짚어주셨어요. 네. 말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성향에 따른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 굳이 전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I가 나왔잖아요. AI가 나오게 되면서 전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가게 되고 태양광 가게 되고 풍력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 종목을 누군가는 올리고 있을까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소파가 되고 안 되고 그게 SFC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이전에 제가 HLB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7일 날 한산 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요 뉴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국내 최초로 미국 블룸 에너지사와 국내 SK 에코플랜트 합작법인인 블룸 SK 퓨얼셀의 SOFC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다. 요 이슈 때문에 요 때부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이슈를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올릴까가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테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마를 가지고 얼마만큼 끌고 갈지가 관건인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성향상 여기서 또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온다. 물론 다음 주 원래 화요일 뭐 마지막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감수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어가려면은 뭐 제가 이 뭐 맞췄다 그걸 떠나서 테마는 항상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마가 위험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면은 언제냐면은 초기에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더 가는 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더 가겠지. 그리고 뒤늦게 올라타가지고 물려서 종목 상담하신 분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위험 감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가더라도 제가 틀리더라도 저는 위험 감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못 간다면 혹시 다른 종목은 보는 건 어떠세요? SFC 관련해서. SFC요? 네. 그러면 SK 이터닉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SOFC 관련돼 가지고 그쪽도 얼마만큼 테마를 형성할 건가라는 게 관건인데, 조금 같은 섹터는 아닌데 차라리 그런 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SK 오션플랜트를 볼래요. 차라리 다음 수다음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두산 퓨얼셀이나 지금 어제 상승 났다가 오늘 조정받고 있는 SK 오션플랜트 쪽으로 들어가서 네. 차라리 그쪽으로 한번 기회를 저는 모색해 볼 것 같아요. 아예 시선을 다른 데로 네네, 돌려보자 그렇죠.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 중에서 조선과 또 조선 기자재 섹터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진중공업도 오늘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좀 쉬어가는 자리가 있었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 좀 상승 탄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높은 가격대, 뭐 고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도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진중공업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초대형 탱크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현대밸류체인에 걸려 있다 보니까 현대 쪽 외에 물량이 지금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오늘 그 단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전화위복이 되는 부분으로 바뀐 거죠. 삼성중공업의 첫 수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렇다면 그동안에 현대 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삼성 쪽도, 그리고 이제 또 더 넓혀서 보면 하나 쪽도 지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로 이제 실어 날라야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 중에 LPG, LNG, 천연가스가 지금 가장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탱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산업에서도 지금 우리는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에 불편하시더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셔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조차도 저는 만약 포트에 다른 조선주가 없다면 저는 조선주 내 탑픽으로 여러분들의 세진중공업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차트 제가 한번 화면을 튀어놨는데 뭐 시세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기록했었던 어떤 주가의 흐름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격대로 잠시 이제 올라온 것뿐이지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낮다라고 할 수 없는 위치라서요. 저는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탄력만 더 붙어준다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는 가격대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부담 없는 가격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조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이 네. 좀 궁금합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점부터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어떠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질문에서 다 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다 하셨어요.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조선은 그냥 이전부터도 꾸준히 제가 예전에 하나오션 네. 유증 이슈 나오고 유증 이전에도 이렇게 작년 10월달, 11월달이잖아요. 그때도 말씀했지만 길게 보고 이제 한 5년 보고 진짜 꾸준히 가져갈 거라면 가져가도 돼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2002년도, 2004년도 그때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때가 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차트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LNG 수주 얘기만 하고 있지 이게 돈 되는 수주가 언제부터 반영이 되게 되고 언제부터 반영이 되게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고 이 매출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그런데 올해 올해 이제 3분기부터 그게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선주가 조금씩 채널에서 반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 되는 수주가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년 상반기 때 흑자 전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조선주를 한번 띄웠던 것처럼 언제 실적 턴어라운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한번 포괄적으로 시전낼지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분명히 그거 포커싱을 할 거예요. 단지 언제 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앞으로 반영될 건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2억 5천만 불짜리 이런 것들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그게 2022년 4월 달, 늦게는 10월 달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조선주마다 조금 틀립니다.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올해부터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언제 포커싱을 맞추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것들 이거 LNG선 쪽에 여기 잠시만 그 이름 뭐라 그러죠? 그 캐리어라 그러나요? 그거를 LNG선에 한 3개, 4개 정도는 최소 3개 정도 그리고 많게는 6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선박 6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 이제 이게 설계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KSP라는 회사도 있는데 요 회사도 뭐 한번 틈새 시장으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틈새 시장을 함께 볼 섹터까지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최근 들어서는 사실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섹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도 지금 모든 섹터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유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시점이실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은 버텨내시는 것밖에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신 분들도 이 박스 하단은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신 분들이 다수일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높은 가격대 지금 매수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하락에 대응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라든지 뭐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 4분기부터 1분기처럼 빠지는 폭만큼 1분기에서 2분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1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플랫한 광물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어떤 개선세,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정말로 3분기에 작년 이 기업들이 4분기에 계속 이야기했던 건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초는 안 좋을 거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캐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큰 이슈가 좀 생겼다라기보단 기술적인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 움직임을 이용하셔서 매매하실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알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2차 전지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주가 양상을 좀 살펴보니까 2022년에 저가 이후로 다시 또 최저가 흐름을 좀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을 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하락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하락을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악재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영내깅,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배터리셀 3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3사의 증설이 예정이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영내깅은 일단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은 손실분을 상각분을 미리 다 반영을 하게 되면서 감가상각을 다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 미국 증시 분위기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찌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장 내에서 저가로 진짜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만 못 상장폭 예전만 못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배터리 셀 3사가 증설을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2020년, 2021년도만큼 이 전기차의 어떤 판매 성장폭이 그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증설을 진행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면 증설이 도리어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에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적자 나고 있는 기업을 지금 굳이 들어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가격이 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할 턴이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를 예를 들게 되면 네. 조선주처럼 적자였다가 지금 흑자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조선주처럼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굳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순차적으로 어쨌든 업황 사이클이 있는 말 그대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5% 그냥 내가 5% 10%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하고 들어가게 맞는 거지. 주식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하 5층짜리로 들었다, 지하 15층, 지하 20층이 있다는 그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LG에너솔루션이 그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에너솔루션만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확인할 게 뭐냐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 양극재 수출 단가가 지금 톤당 3만 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4월달, 5월달 지금 4월달 같은 경우 2만 5천 톤까지 2만 5천 불까지 내려갔다고요. 근데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8천 불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양극재 수출 단가가 좀 바닥을 잠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급적인 측면인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되면 수요적인 측면인데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양극재 수요뿐만 아니라 2차전지 때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여건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 최소한의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는 2차 전지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 정도는 작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안 말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승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LG에너솔루션을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고평가를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퍼가 89배였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예상치로 보게 되면은 현재 69배 정도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2022년도 퍼인 131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절반 정도 뚫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퍼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높은 퍼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시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2차 전지적 관련해서 섣부른 접근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하락 기조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1.21% 정도의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락 마감하는 가운데 2,688선 정도에서 마감 지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조금 회복을 하나 싶더니 그래도 장중의 고점보다는 내려간 지점입니다. 0.8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는 839선에서 종가를 쓸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3,543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8,398억 원 팔아냅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조 원 넘게 사들입니다. 1조 2,050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 매도 주체들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59억 원, 기관 투자자들 14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덜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양 매수 주체가 매도한다는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사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418억 원의 매수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000계약 넘게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방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외국인의 선물 매수, 매도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 단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도 3% 넘는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락세를 나타낸 시장 속에서 업종별로 하락세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98%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1.9%의 내림세, 의약품 업종에서도 1.82%의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뤄드렸던 반도체 쪽입니다. 3.3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역시도 IT 하드웨어 쪽으로 2.5%의 약세,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1.88%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이제는 다음 주 장을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주항공성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쪽은 단기적으로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판단 세워볼까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길게 쭉 보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도 휴장이고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그에 따른 단기 반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급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단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IT에 대한 어떤 희망을 계속 돌리시기보다는 일단 일정간 뉴스 그리고 이제 수급 이벤트가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의 이슈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네. 뉴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시세는 체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해당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짧게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P위성 그리고 컨텍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회에서도 기술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산업은 원전처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다음 주에 어떤 이슈를 좀 찾으신다면 다른 쪽을 보시기보단 우주항공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이 섹터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아래 급등락에 필요하신 분들도 저는 좀 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종목 하나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저는 이쪽보다는 조금은 작은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한번 재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개청을 하게 되면서 해외 산업들과도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사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투자도 하고 있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딸려가야 된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딸려가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질문하신 거에 또 답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또 이제 먹거리를 따오르냐. 네. 여기 좀 관건이 좀 봐지거든요.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게 되면서 물론 우주산업의 어떤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좋은 그러니까 해외 수주를 많이 받게 된다라면은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정부도 같이 따라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뭐 우주항공청 관련돼 가지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인텔리안 테크, AP위성, 한시스템 같은 종목들 현재 세트리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면 과연 그쪽을 바라볼까라는 그런 물론 종목 장세기 때문에 오늘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그 SOFC 같은 네. 것들하고 화장품하고 전력설비 가긴 갔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과연 그쪽까지 관심을 가져줄까라는 그런 솔직히 걱정이 돼요. 지금 저도 다음 주 뭐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WWDC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장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기승전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면은 갈만한 테마도 저는 안 간다라고 봐요. 또 결국에는 이제 쏠림 현상이 해가지고 가는 놈만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울기만 가파르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질문과 안 맞는 대답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투자 심리 이게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그걸 먼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섹터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투자 심리.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투자 심리를 먼저 바라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감돌고 있고요. 한일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과 관련해서 바라볼 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본부장님? 화장품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갖지 못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맞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기업들을 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화장품주들은 제가 뭐 판단할 그 범위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 혹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대체 쪽으로 보면 드디어 엔터주에 네. 네, 물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 그렇다고 해서 엔터주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이제 SM이기 때문에 SM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 쪽도 네. 물론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적을 다 봤더니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공교롭게도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CJ ENM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증자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만약 컨텐츠 제작을 보신다고 하면 실적이 잘 나온 쪽,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과 엔터주까지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현대차입니다. G2의 무역 갈등 속에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반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실 만한 종목이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 라인 2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우진엔텍입니다. 전력 수요 성수기 진입 속에서 수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는 42,000원, 손절 라인 28,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금양그린파워입니다. 지난해 3월에 상장한 회사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에브리봇입니다. 청소 로봇과 서빙 로봇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에브리봇과 쿠우쿠가 서비스 로봇 분야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하루의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금양 그린파워 매수한 가격이 16,700원이고요. 오늘 고가 17,280원으로 수익률 3.4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리보사의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가 짚어준 종목이고요. 매수한 가격 25,650원, 고가 기준 26,500원으로 수익률 3.31%로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